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부동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또 방문하는 사람마다 그 사연도 다 다릅니다. 은행대출 담당 영업도 오시고, 인테리어 사장님도 영업 오시고, 이삿짐 센터에서도 영업을 오십니다. 그리고 법무사,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영업 오십니다. 물론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분양하는 분들도 영업을 오십니다. 이분들이 오셔서 하는 공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정말 힘들다. 경력이 10년, 20년 차인데도 이런 일이 처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커피라도 한잔 하면서 좀 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부동산은 어떤지 궁금하니까요. 제가 그분들은 부동산으로 영업을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분들의 이야기도 또 많이 듣게 되니 저로서는 커피 한잔 대접하고 고급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저만의 경험이나 아니면 제가 아는 주변 부동산, 제 지인들의 부동산 사정만으로 서울 아파트 전체의 분위기를 읽는다는 거는 어쩌면 편향된 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나름 머리 열심히 굴리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이렇게 획득한 다른 부동산들의 사정과 정보를 제가 또 일할 때 그걸 또 써먹게 되면 계약 성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참, 말 나온 김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께 해드립니다. 부동산은 정보력 싸움입니다.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아니면 다주택자든 양질의 정보를 많이 접하신 분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승자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부동산 시장에서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해당 사항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부동산의 변화와 정보에 무심했다. 두 번째, 부동산 변화와 정보를 들어도 그냥 흘려버리기만 했다. 세 번째, 부동산 변화와 정보를 들었지만 이게 또 알고 보니까 잘못된 정보였다. 네 번째, 여태까지 살면서 진짜 부동산 상황을 나한테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은 과연 몇 개에 해당되시나요? 이 중에 3개, 4개가 해당되신다고요? 아니, 부비도 이렇게 틈틈이 정보를 보충하기 위해서 부동산으로 영업하러 오시는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제가 굽신굽신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듣는 은행 대출 담당자 분한테는 앞으로 은행 금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정말 가감없는 이야기 제가 듣게 되고, 대출 실적 요즘에 어떤지 이런 거 들어보면 어떤 세대가 어떤 집을 많이 사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사장님께는 요즘 유행하는 인테리어,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인테리어에 쓰는 비용이 예전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돈을 더 쓰는지 덜 쓰는지 이 변화 등을 듣게 된다면 경기가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꽁꽁 어는 건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제가 다루는 주력 상품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삿짐 센터, 법무사, 세무사님들한테 돌아가는 이야기 들으면, 그러니까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거래량이 그 어느 데이터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이분들 이야기가. 이분들이 거래가 50% 줄었어요 하면 여지 없습니다. 딱 정확합니다. 50% 늘었어요 하면 그것도 100% 정확하게 나중에 데이터로 다 반영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 같은 거 분양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저에게 처음 이야기할 때는 MGM 수수료가 얼마고 집이 얼마나 좋고 사두면 돈이 되고 분양 현장 분위기는 어떻고 이렇게 줄줄줄 이야기하다가 친해진 다음에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다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려니 좋든 나쁘든 일단 좋은 이야기만 하고 보는 거죠. 야야야야 부비, 그러면 분양하는 사람들이 다 항상 좋다고만 이야기하는데, 아니 부동산 상승할 때도 있잖아. 그런 거, 부동산 하락할 때, 부동산 상승할 때 좋은 거 싫은 거 이걸 어떻게 알아? 그거요. 부동산 분양이 잘 되는 시기나 부동산 상승기 요때는 그분들이 일단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다릅니다. 어깨 쫙 펴고 말투부터 일단 자신감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잘 팔리는 집일수록 MGM 수수료가 없거나 줄어듭니다. 그리고 물티슈, 달력, 마우스패드 이런 거 사은품도 분양이 잘 될 때, 그러니까 분양 잘 되거나 아니면 상승기 때, 이때는 사은품도 잘 안 들고 다닙니다. 잘 안 줍니다. 굳이 그렇게 부동산에 들어와서 굽신거릴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거 몇 개만 그때그때 알아도 부동산 변화, 집값 변화를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틈틈이 리얼 부동산 상황을 여러분께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편협하지 않고 최대한 정확한 부동산 어떤 시장의 변화를 여러분께 전달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정보의 어떤 비대칭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의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댓글 하나도 빼지 않고 정말 다 꼼꼼하게 읽으면서 또 그렇게 힐링합니다. 부촌 한남동마저 적신호 켜졌다. 자칫하면 돈 뱉어낼 판. 여기서 키워드는 바로 돈 뱉어낼 판 요겁니다. 키워드. 요즘 재건축 시장 초토화되고 있는 거 정말 다 아시죠?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재건축하려면 추가 분담금 이제는 기본 5억은 현찰이 필요하고 강남 같은 곳은 상황에 따라서 10억의 현찰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재건축이 아닌 게 돼버렸습니다.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서울의 노른자 땅에 삐까뻔쩍한 재개발로 탈바꿈이 돼도 현찰 몇 억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재개발 비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비례율이 100%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이 되면 그 사업장은 사업성이 좋다라는 뜻이 됩니다. 기존에 내가 만약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가 재개발해서 똑같은 평수 84제곱미터를 받게 됐을 때 추가 분담금이 한 푼도 나오지 않는 게 바로 재개발 비례율 100%입니다. 그러면 이 100% 미만은 이제 추가 분담금이 나온다는 소리겠죠. 똑같은 평수로 옮겼을 때 이 재개발 비례율이 전에는 대부분이 100% 이상이었습니다. 서울에도 120%, 150% 그 이상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100% 미만으로 내려가는 재개발 현장이 더 많습니다. 서울이 이 정도 상황이고 지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방은 올스톱으로 보면 됩니다. 서울의 가장 노른자 재개발 사업지라는 용산구 한남 2구역도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로부터 결과를 받았는데 100.06%입니다. 간신히 턱걸이 한 겁니다. 그래도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볼 거는 만약에 같은 평수로 옮겼을 때 이렇다는 것이지 만약에 더 적은 대지 지분을 갖고 있는데 더 넓은 거를 갖게 된다 그러면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제 본게임에 들어가면 사실상 100%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본게임 시작되면 공사비에서 분명 타격이 있을 거고 고도 제한 문제도 여기가 생길 겁니다. 제가 한 1년 전쯤인가 이런 부분 정말 열심히 목이 터져라 설명한 적이 있는데 요즘엔 또 거의 설명을 안 드렸었습니다. 누가 듣던 안 듣던 추가로 이야기해드리면 처음엔 이런 경우 추가 분담금이 안 나오거나 나와도 적게 나올 것처럼 보고서를 냅니다. 장밋빛 전망을 일단 주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돈 되는 줄 알고 너도 나도 하겠다고 동의서에 도장 꽝꽝 찍어 줄 테니까요. 그 다음에 시공사에서 처음 조합 운영비를 몇십억씩 팍팍 빌려줍니다. 꽁돈이 생긴 것 같은 그런 기분에 그 돈 덥석 받고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모든 수치가 바뀝니다. 대표적인 작전이 상가 수익 부분을 처음에 많이 부풀렸다가 나중에 그걸 또 현실화하는 방법으로 또 살짝 바꿉니다. 그렇게 되면 상가 분양가가 현실화된 만큼 그만큼의 차익이 이제 조합원 분담금이 돼버립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숫자 누름에 버틸 재간이 사실상 없다는 게 이 바닥이고 나중에서야 부랴부랴 비대위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 이런 거 만들고 난리법석 떨어봐야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중에 나 이런 식이면 못해 계약 해지하자 이러면 처음에 꽁돈처럼 썼던 그 돈 이자까지 쳐서 다 토해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안 하는데 몇십억을 다시 집집마다 모아서 그 돈 돌려줘야 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조합원끼리 서로 멱살 잡고 난리 납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직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면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잠시 쉬어가자 요것도 한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도 서로 밀당도 하고 살짝 튕기기도 하는데 지금의 재건축 재개발 이 바닥은 밀당도 없습니다. 현실을 들여다보면 조합의 일방적인 짝사랑 이게 너무 티가 팍팍 나니까 너무 이렇게 티가 나는데 굳이 공사비를 적게 받을 생각을 안 합니다. 적게 받는 것도 필요 없고 그냥 받을 만큼만 받으면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의 공사비 측정은 너무 과합니다. 원부자재 가격이 이렇게 오른 거 그거는 맞지만 그거에 비해서
좀 과도한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과도한 공사비로 분양가가 올라갈까?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브릿지론과 어떤 PF, 이자, 요 비용 등 땅을 사용하기 위한 준비에 필요한 그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 비용을, 그러니까 이자 비용을 시멘트 값에다가 다 덮어 씌운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본전 생각. 본전 생각은 다른 곳에서 미분양되고 그로 인해 자금 회수가 안 되고 이자 비용이 늘면서 손해보는 것을 또 다른 우량한 사업지에서 이익을 내서 커버하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A 사업지에서 손해본 걸 B 사업지에서 이익을 봐서 그걸로 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랑 상관없는 집의 손해까지 내가 책임져 준다. 이렇게 될 때는 만약 조합 설립 전이라면 모든 것을 그냥 멈추고 쉬어가고 좀 튕기기도 하고 그러면 더 좋은 조건이 나올 텐데, 이놈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고 재건축을 빨리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시공사하고 밀당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재건축을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주거 환경 개선 측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또 사람의 욕심이 그게 잘 안 됩니다. 앞으로도 부동산의 진짜 분위기 여러분께 틈틈이 전달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의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